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네, 대현TV의 대표 코너입니다. 여의도 2%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정의로울 줄 알았던 정의당에서 성추행이 벌어지는 바람에 정의당이 이른바 성추행당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지금 이제 대표에서 바로 물러났으니까 전 대표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바로 직전 대표, 예,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표였죠. 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국회의원, 이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치기 좌파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정의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페미니즘을 내세워 왔던 좌파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당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네, 좌파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김 대표님은, 네, 충격이다 그러고, 네,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좌파가 네, 무슨 뭐 이 성 문제에 있어서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원래 좀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성에 집착하는가요? 네. 그러면 좌파는, 네, 본질적으로, 좌파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평등하지, 네, 않다? 평등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 페미니즘, 소위 해서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일찌감치 확산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은 게, 네,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 내부적으로 남녀차별이 엄청나게 심해요. 아, 심하죠. 네, 남성우월주의죠. 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여자가 그렇죠. 다 하잖아. 북한은 여자가 다 해요. 남자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해요. 아, 네,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집안일을, 네, 하고 이런, 네, 것들, 그걸 당연시 여겨요. 기본적으로. 네네. 네, 그 착각이야.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네네, 소위 해서 힘을 중심으로 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거를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여성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그게 늘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조 지도자 중에 여자 봤어요? 흔치 않죠. 대표적인 여성 노동 지도자들 한번 대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교조 이런 데 가끔씩 있을지 몰라도 전교조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뭐 한노총, 민노총에 여자 위원장이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서브 개념으로 생각을 여자는 하는 거네. 보조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게 더해요. 그게 원래 좌파가 더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거의 70년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이 확산돼요. 그 좌파 운동이 속에서 사회주의부터 비껴나서 확산이 돼요. 언제 확산되냐면, 왜 좌파에서 이 페미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하냐면, 소위 사회주의가 소위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현상이에요. 아, 무너지면서 이제 더 이상 운동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해서 노동운동이 이제 이제 꺼지는 거예요. 노동운동이 소위 계급투쟁론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소위 소련이 붕괴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스탈린 이후에 후르시초프 가면서, 네, 소련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고 독재하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꺼져가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붕괴되게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소련이 꺼지면서, 네, 80년대 이후에.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독일이 동독까지 무너지면서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 위에 급격하게 좌파 운동들이 생활운동, 환경운동, 페미니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도구로서 삼은 거예요, 이게. 아, 도구로서? 예, 운동의 도구로 페미니즘을 삼은 거지. 이 사람들이 성평등 이런 것들을 왜냐면 1910년대, 20년대부터 여성운동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가 이걸 서포트하지 않아요. 이걸 오히려 막지. 오히려 막는다? 네네. 혹시 기회가 나시면 우리, 네, 소위 시간이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네, 더 레프트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두껍긴 한데, 그렇게 좀 두꺼운 거 말고 좀 얇은 책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뭐 얇은 책을 별로 이렇게 축약된 본을 읽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원본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소위 해서 인류 역사에서 좌파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좌파는 절대 페미니즘을 처음부터 서포트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 운동이 자기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오히려 막았죠. 아, 오히려 막았다? 네, 오히려 막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 1910년대 뭐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 남성 우위의 세계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여성들을 막 서포트하게 되면 이것이 대중적인 어떤 힘을 못 받을까봐 오히려 그걸 죽였어요. 네.
근데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좌파에서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여성은 굉장히 도구화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도구화하는 경향이 좀 있죠. 보조적으로 맞습니다.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우리도 지금 70년대, 80년대 운동권들도 그렇죠. 우리 운동권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아주 고약한 속성이군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좌파에서. 그렇군요. 좌파는 겉으로는 그러니까 좌파가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좌파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이유는 본심과 겉이 다르다는 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좌파는 권력을 잡는 도구로서 페미니즘을 사용하고 환경운동을 사용하는 것이지 결코 이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자초지종을 하나도 안 밝히고 그냥 결과가 그랬으니까 결과만 그냥 알고 계시오. 그렇게 처리하니까 처리하는 결과만 받아들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동안에 해왔던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문제에서 아주 속속들이 다 공개했어요. 집요하게 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언제 피해자를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와가지고는 무슨 피해자를 걱정하는 듯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적인 유불리. 좌파라고 하는 거는 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조금 기왕지사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장혜영 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고 김종철은 나는 가해자라고 했으니까 자초지종을 어떤 식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것도 철저하게 좌파식의 조직 논리예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형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법정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지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이 정의당이 일벌백계 하겠다, 중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고소 고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내 행정적인 처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공무원이 잘못하면 행정처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형사법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별도의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당내에서 한다는 건 당내에 그냥 그거는 당내에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당의 내부적인 절차고 이거는 형사장의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거는 고소하든지 고발해가지고 거기에 법적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지. 그것이 일벌백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미향 같은 경우 당에서 내부적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판을 받고 재판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당의 무슨 그거는 우리 내부 규정이에요. 내부 기율을 세우겠다는 거죠. 아버지도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근데 애가 도둑질을 하거나 해가지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알려졌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수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장혜영 의원 참 이 독특한 캐리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고등학교를 미디어 관련된 전공을 했고 연세대에 진학했다가 자퇴를 하고 그러니까 고졸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영화 감독, 영화 배우 겸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고 올해 우리 나이로 아마 37쯤 된 것 같습니다. 37살쯤 됐고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기권을 했는데 민주주의 없이는 공수처도 있을 수 없다, 검찰개혁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문재인을 향해서는 문재인이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떠들게 되면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메시지가 공허하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민주당 586을 향해서는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느 편에 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적은 동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서 맞는 얘기긴 한데 저는 본질적으로 좌파는 항상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러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생각의 지향점이 인간 본성하고 잘 맞질 않아요. 본류가 돼서는 안 된다. 인간 본성하고 잘 맞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런 그냥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이 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조직의 논리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죠. 또 살아가 생존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배지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죠.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데. 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자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우리 집 앞에다 그냥 저기 도로 닦아주고, 우리 동네 경로당 지어주고, 그리고 뭐 행사 있으면 와서 얼굴 비치고, 체육대회 하면 와가지고 좀 뭐 손수건도 나눠주고 이러면 정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접근해서 하면 정치인들이 그것만 따라해요. 저는 사실 요즘도 제가 원주에 사는데 지역 분들이 가끔씩 밥 먹자 그러고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나가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는 왜 안 하냐, 왜 얼굴을 안 비치냐부터 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차라리 뭐 다른 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거의 근본은 삶을 살피는 거예요. 삶을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정의나 공정이라는 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삶의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자잘하게 규정을 어기면서 살아가요. 왜? 우리 삶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려고는 하죠. 삶을 위해서. 근데 우리 큰 범주 내에서 큰 범죄의 정의. 내가 목숨을 걸고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지켜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절대적 남을 죽이지 않는다든가.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남의 걸 훔치지 않는다든가. 뭘 지키려고 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법 이전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들, 좋은 마음들, 기초한 것들.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도와주려고 그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은 가급적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이 싫어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규정이나 무슨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이에요. 일종의 사회화되는 거죠.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 따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정치가 그런 걸 하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경찰하고 군대만 필요하면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라는 영역에 자꾸 과도하게 정의와 도덕, 무슨 공정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 결국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게 공허한 목소리 아닌가요? 자꾸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좌파가 득세하면서 정치라는 영역이 이상한 말싸움과 논쟁에 휩싸이고 결국 그 이면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국민들을 그런 말싸움에 내던지고 나서는 뒤에서 다 뒷돈 챙기는 거예요. 돈 챙기고 권력 챙기고 현혹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재정이라고, 돈이라고. 그렇죠. 돈이죠. 맞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인데 특히 국가라고 하는 거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국민 돈 가지고. 그렇지. 국민 돈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써요. 막 집어넣고. 지 돈 쓰듯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 돈이었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소위 얘기해서 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정치의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개별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모든 일상을 정치화하자는 좌파의 레토릭은 그래서 맞지 않아요. 저희 PC주의하고 최근에 와서 PC주의와 이 좌파가 득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정치화해요. 부부의 문제도 정치화해. 부부의 문제도요? 부부의 문제를 부부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래 보편적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인간적인 거고 아주 극단적인 법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제3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들어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뭐가 위원회가 들어가요. 동네마다 위원회를 만들어. 무슨 센터를 만들어. 그건 일종의 자유에 대한 침해네요. 엄청난 침해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좋게 보는 거예요. 누가 제3자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이게? 일종의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가 나의 모든 영역을 일거수일투족 다 침투해서 감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보수주의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자유에 대한 방점을 찍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근데 무리하게 무슨 다 개입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도 개입하고, 뭐에도 개입하고 다 개입하면 그거야말로 사회주의 혹은 좌파들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이 뭐냐면, 좌파는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파는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작동하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좌파는 사전적으로 개입해요. 너 그럴 것 같아. 왜?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힘이 세니까. 너는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다 예단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주의죠. 아니 이성주의라기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계주의라고. 좌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오히려 좌파가 기계의 이 소위 얘기해서 기계가 발달되는 시대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시대가 되면 전체주의가 득세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렇군요.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기계적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뭘 자기 나름대로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뭔가 자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좌파가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려요. 이게 지금 정의당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몰인정하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굉장히 네. 기계적인데 이 네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를 좌파는 원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소위 얘기해서 좀 차별화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오픈된 것일 수도 있고 장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는 비밀이 없잖아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면 더 큰일이니까. 이건 묻어놨다가는 작살나니까. 그렇죠. 묻어놨다가는 당을 해체해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저것이 뭐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가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장혜영 의원처럼 이렇게 폭로를 하고 공론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은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은 있죠. 어느 게 뭐 장애역, 그러니까 저는 그건 그냥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자는 쪽이에요.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이거는 어느 선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성폭행이나 성추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를 갖다가 판단의 기준을 당사자한테 맡기는 순간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문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당사자 피해자 우선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기준이 너무 낮아져요. 너무 낮아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조차 그렇죠. 이걸 성추행으로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관례적으로 하는 것도 상대가 느끼기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서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허구도 가능하죠. 허구가 왜 불가능해서 남녀간에 외국 놈들은 서양 사람들은 다 맨날 부둥켜 안고서 인사하는데 그건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가 왜 꼭 서양의 문화라고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같이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허가 안 하는데 술 마시면 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문화죠. 그러면 그건 왜 문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서로 기분 좋으면 남자들끼리도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뽀뽀하고 그러잖아. 맞습니다.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력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런 문제들 굉장히 불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프로님 우리가 요즘 한창 유행어처럼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성인지 감수성의 그 기준이랄까 아니면 경계랄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이 사람들이 도구로 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용어들은 198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 소위 얘기해서 좌파가 소련이 붕괴되고 좌파의 운동이 좌절되면서 새로운 세상의 모든 사회 운동을 다 좌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하나의 도구로 다 도구로 삼은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남성은 남성으로 인지하고 여성은 여성으로 인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성평등하고 또 안 맞아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에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공용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없어요. 문표에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화장실에, 학교에. 예, 남자나 예, 여자나 예.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다른 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일 수도 있죠, 그거는. 네. 아니 네. 남자 여자가 구조적으로 다르고 네네. 그걸 다른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 안 맞아요. 그러네. 그거 정반대예요. 그러면 성을 네. 꼭 인지하라는 거잖아요. 성을 인지하지 성 불인지라 그래야죠. 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이 성평등이 돼야지는 거지. 그러네요, 맞네. 네. 성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 것이. 거꾸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 우대, 여성 존중 뭐 이런 거는 네네. 사실은 성인지하고 안 맞아요. 오히려 더 남성과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저기 페미니즘하고 안 맞아요. 그러네. 남성과 여성을 확연하게 더 구분하는 기준 그렇죠. 이런 걸 요구하는 예.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깊이 사고한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장프로님, 과거에 저 보수 정당에 이렇게 좀 계셨었는데 우리가 그 2000년대 전후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했죠. 네네, 네, 사건이라기보다 사실은, 네. 문화 자체가 네네. 그것도 일종의 문화적 흐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동서고양을 막론하고 네. 지금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문화예요. 남자 여자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 네, 않는다. 없어지지 않죠.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문화가 없어지겠냐고요. 아니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방송에 맨날 남자들 여자들 나와가지고 네네. 연애 얘기하고 이제 그렇죠. 노골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제 맨날 싫어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아이돌 그룹들 어린 여자애들 해가지고 맨날 뭐 저 난하게 해가지고 공연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많이 예, 하고 예. 네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 맨날 무슨 뭐 여성을 뭐 어떻게 저쩌고 상품화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맨날 TV에서 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광고에서. 시장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마케팅을 하고 반대편으로 교육 사이드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네,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러려면 사람을 갖다가 머리를 해가지고 다 네. 그 부분들을 제거해야 돼.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강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 속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난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강제하기 어려운 걸 강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감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으로 누르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게 감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감시 사회와 고발 사회. 자, 지금 정의당은 과거에 이제 권영길,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정치인 중심의 당 대표 구조로 이어오다가 심상정이 이제 버팀목이 돼서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자 다시 심상정이 돌아와서 수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그 시장들이 성추행으로 물러나면서 생긴 이 보궐선거,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겠지만 이제는 정의당도 지금 당대표가 이지경이 됐는데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참 우리가 슬프게도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는, 김종철이야말로 저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 내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후보 안 내면 이게 또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 오히려. 네. 예. 참.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정의당 표가 민주당으로 정의당 가니까. 아니 뭐 적극적으로 안 가더라도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찍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수 쪽을 찍진 않겠죠.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표 찍을 데가 없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럼 민주당으로 가겠네.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겠네요.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민주당 너네도 후보 내지 말라고 공격해 주길 바라야죠. 뭐. 예. 근데 지금 정의당이 지금 문을 닫을 그러니까 그런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당 명의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아마 무소속으로 해서 무슨 시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후보를 낼 거니까 차라리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후보를 안 낼 것 같아요. 못 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정의당 후보를 안 낼 것 같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쇼잉을 하겠죠. 뭐 교체를 하든 뭐 하든 뭐 다시 뭐 근데 뭐 지금도 여자가 많은 정당인데 그렇죠. 여성들이 많은 정당인데도 네네. 불구하고 저러니 네네. 그래서 아니 저게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자꾸 저걸 여자 남자로 더 가르고 네네. 자꾸 이제 뭐 하여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정치화하고 그 정치화 시킴을 해가지고 거꾸로 그것을 갖다가 강제하고 억압하는 이 구조로 가는 거에 이 좌파의 이 메커니즘은 네네.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게 돼 있고 이 전체주의로 가는 거는 인류 역사상 늘 결론이 불행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좌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좌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치기 좌파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좌파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 권력의 도구로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돈 문제에 대해서 뭐 저기 초탈했습니까? 성 문제에 대해서 초탈했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네. 지금까지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도 닦는 사람들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도 닦는 사람들은 정치 안 합니다. 오히려 좌파들이야말로 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요. 그리고 이런 성추행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인들은 정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그렇죠. 수장을 하고 세상을 등지지. 네네. 근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서포트하고 네네. 살피고 우리의 안전을 보살피는 것이지 정의를 구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의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정의 구현은 누가 해야 되죠? 그러면? 정의 구현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레벨에서 나의 정의를 내가 실천하고 내가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가 튼튼해지고 건전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렇죠. 정의를 안 하면서 사회가 정의롭길 바라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나는 정의롭지 않은데 네, 대한민국이 정의롭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원순이고 오거돈이고 지금 이제 김종철이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야 된다고. 정의로운 척 하죠. 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현TV 애청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좌파들이 이 집권을 하거나 권력을 잡았을 때 벌어지는 뭐 이런 그 돈 문제 사건 그리고 또 성추행 사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뭐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졌죠. 안희정 충남지사,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성추행이라고 안 하고 성희롱이라고 해서 톤다운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불만인데, 어쨌든 자, 그리고 부산시장 오거돈, 이 사람도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자, 이 좌파 진영의 성추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의 본성이에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저게 뭐 좌파의 뭐 본질적으로 따지면 좌파라는 데는 원래 그 여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이 권위주의가 좀 있는 보수 우파 진영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유롭지는 않은데 소위 얘기해서 이쪽 우파 진영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약간의 부끄러움을 안다고. 약간의 부끄러움한다고. 그러니까 좌파가 가지는 것처럼 인간을 개개인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기본적으로 자기 본성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좀 드러낼 뿐인데 그건 좌파나 우파나 관계 없다는 거죠. 인간 본성을 드러내. 근데 좌파가 나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는 거죠. 아닌 척. 그게 좌파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파든 좌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속에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초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파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우파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좌파는 그 부분을 부인해요.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그래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좌파가 나쁜 이유는 딱 그겁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김병욱 의원이라고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 이 성폭행 사건 의혹이 불거져서 그만뒀단 말이죠. 그만두면서 탈당하면서 뭐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 좌파적이네요. 그러면
아니 뭐 그런 부분으로 좌파 그러니까 행태 자체는 뭐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것이 소위 해서 권력 구조 속에서 아니면 뭐 남녀 관계에서도 남녀 관계도 힘의 관계거든요. 남자가 힘이 세거나 여자가 힘이 세거나 예. 힘이 센 쪽으로 쏠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거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힘이 강한 쪽으로 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 지난번에 뭐 최순실 사건 때도 여러 가지 뭐 후문으로 들렸던 걸 봤지만 네. 여자라고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종처럼 부리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네. 그건 힘의 관계고 돈의 관계예요. 힘의 논리이죠. 힘의 네, 논리. 그렇죠. 네. 뭐 그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보편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예. 마치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밋밋하게 모든 것을 맨들맨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저 문제는 좌파냐 우파냐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인간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저들 좌파가 특히 나쁜 건 뭐냐면 남들한테 손가락질할 땐 그렇게 돌을 열심히 던지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거죠. 집요하죠. 네. 마치 저것이 막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돌 던져도 돌도 아주 뾰족한 돌 던집니다. 아주 아프게. 네. 그리고 지들한테는 아주 솜사탕 같은 것만 던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것이 저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파하고 좌파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파가 좀 뭐 세련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좀 투박하죠. 좌파의 그런 사탕 발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본질적으로 그거는 사상 누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거의 예수님이나 거의 그 정도 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권이 과거 자신들이 신인양 뭐 아니면 신에 가깝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긴 하죠. 그놈들은 다 저기 옛날에 그 이집트의 신이나 네. 로마의 신이나 그리스 신이에요. 잡신인가요? 완전히 난하게 군림하는. 예. 그냥 그건 군림하는 신이지. 소위 얘기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산자부의 신내림 서기관이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데이터를 지웠는데 너 왜 갑자기 그날 가서 지웠나 했더니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는지 그날 가서 지우고 싶더라고 했던 답변을 했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정의당까지 이제 성추행당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에는 여러분들 선택이 적어도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염치를 알고 창피함을 아는 그런 보수 정당을 선택해서 좀 서울시정을 좀 바꾸는 그런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정의당의 김종철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